강선우 의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투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갑질은 자기 자리 발현 안 해줬다고 조인트를 까는 게 갑질 아닌가요? 여기서 약간의 트러블이 나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면 안 된다니까. 어찌 됐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는 됐을 겁니다. 정동영 잡으려다가 윤석열 잡았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판사를 하셨는지를 김기현 저럴 때는 나는 질문해서 빼줘 이러는 게 좀 현명한 건데 게임이 안 된다. 10대 빵.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물론 이제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그 북한 관련된 얘기들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갑질 논란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죠. 김진애 의원님 강선우 장관 저쪽에서부터 먼저.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죠, 당연히. 당연히 부담스럽죠.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르는 채로 한 게 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많이 저기 보면은 왜냐하면 저도 보좌관을 했던 사람으로, 왜냐하면 제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좌관들은 나름대로의 간섭과 이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의원님을 막 모시려고 하는 그런 보좌관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요새 세대들은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100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이에요. 저도 굉장히 세게, 아니, 왜 보좌관들이 도대체 의원의 집을 알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그런 정도의 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수행은 알 수 있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약간 트러블이 난 거 보니까 수행 보좌관 쪽에서 난 것 같은데 거기에서의 분명히 미스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갑질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약간의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로는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딴 거 어떤 것보다도 이거를 딱 갑질이라는 거로, 요새 왜냐면 갑질이라는 걸 참 젊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갑질이라는 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악마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국힘의 그 작전이 저는 별로 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제 청문회 하면서 국민의힘이 좀 아직도 전열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문회를 해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막 이러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깽판 치려고 마음먹고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좋아요? 후보자만 좋은 거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알고 싶지만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말 장관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부처에 대한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인데, 어제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님이 아마 정책지를 되게 많이 준비하신 여성가족 비서관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그래도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인신공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거는 솔직히 또 다른 갑질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갑질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적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해명을 듣거나 정확한 입장을 듣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낙인 찍어놓고 막말 주고 망신 주고, 이건 아니죠. 국민들도 그거 보고 싶지는 않으셨을 거고, 청문회가 좀 본래의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검증하겠다면서 집에 그거 무단으로 들어간 거 범죄 아닙니까, 변호사님? 범죄죠. 주거침입입니다. 아니, 이거는 검증이 아니라 검증을 빙자한 범죄는 아무리 야당이 제대로 검증하겠다라도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장관 후보자를 뽑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가 정도를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좀 언론이 자극적인 워딩이나 아니면 좀 부풀려진 수치를 가지고서 악마화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좌관 교체 건수 같은 경우에도 승진을 위해서 면직하고 다시 뭐 하거나 이런 것까지 중복 포함된 거라고 확인이 됐는데 정말로 교체한 건수는 일반적인 통계에 비추었을 때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이 프레임이 과연 적당한가라는 의문도 있고 뭐 변기 얘기 같은 경우도 본인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뭐 소통을 해갖고 사람을 불러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한다면 사실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갑질은 자기 자리 발현 안 해줬다고 조인트를 까는 게 갑질 아닌가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뭐 비대위원장으로 계신 당에서 그 인신 공격하는 식으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게 갑질이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드러난 사실관계가 확인된 갑질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봄마실님, 지금까지 강선우 의원 의정활동이나 언행 성품을 봤을 때 악한 성품은 아니다라고 주관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뭐 그런 정도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들 생각하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뭐 사단장이 사병한테 이렇게 집안일 시키고 이러면 바로 환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강선우 의원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달까? 좀 제대로 인식을 못했달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업무적으로 일로 이렇게 맺어진 관계라면 그것만 해야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사적으로 이렇게 뭘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데 한 가지만 저기 하면은요, 수행 그 보좌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주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고는 약간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은 개별적인 거라든 근데 거기서 오는 오해나 이런 게 왕왕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거고요. 저는 어저께 아쉬웠던 거는 오히려 그리고 제가 강선우 장관 내정자에게 아쉬운 거가 사실은 뭐냐면은 어저께 권영국 예, 그 노동당. 민주노동당에서 얘기를 잘 하셨던데 사실 지금 여성 이제 성평등 가족부가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주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가령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진보적인 아젠다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비동의 간음죄라든가 또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의 이 스탠스가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는 너무 조심스럽기만 하다는 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조심스럽고 지금이 꼭 마치 선거철인 것처럼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유보적인 태도가 저는 조금은 왜냐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여성 성가족 평등부는 사실은 저도 아까 진보 보수 제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진보적인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에서 아직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받아들일 태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쉽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는 어찌 됐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는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 또 청문회의 유익이기도 하지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돌아봤다면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잘 그런 부분들 약이 될 겁니다. 어제 보좌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강선우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왜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지금 보좌진들한테 저런 그 잘못된 부적절한 지시를 했던 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대통령이 알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지켜봤을 거고 또 가정사를 봤을 때 발달 장애 아이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장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번에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죠. 그래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했는데도 계속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치1번지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꼴찌한테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자기는 민주주의에 걸맞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좋게 봤거든요. 근데 또 저런 게 드러나서 좀 아쉬웠고 개인적으로는 또 아쉬운 게 좀 그 멋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그게 조금 거슬립니다. 말이죠. 저도 그런 거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착해요. 아하. 착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착하다고 표현은 안 할게요. 선해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범적인 답안을 내고, 그러니까 외모에 있어서나 말하는 언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여태까지 저한테도 박혀 있었고, 주변에도 너무나 박혀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트러블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저는 약간의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스파이스도 있고 독한 데도 좀 있고 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탁 치받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게 좀 있어서 아 저런 게 저 사람은 약간 이게 저것도 있겠구나 약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평소에 선하고 착하면은 참 힘듭니다. 네, 발달장애에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싸우는 투사가 된다. 그리고 왜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죄송해야 되는 이 양면성을 저는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발달장애 가족들이 대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선우 의원이 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도 울고 다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성평등 가족부에서 사회적인 약자 아직도 우리가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좀 많이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너무 따갑지 않게 좀 따뜻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동의 간음죄나 죄송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법조인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역시 뭐 본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워낙 논란이 뜨거운 지점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편을 들어주셔서 제가, 왜냐면요, 저는 우리 전혜연 의원님 또 저보다 착하려고 막 또 착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는데, 왜냐면요, 저도 우리 집안에 발달장애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확실히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세대에서 그런 거 있는 거는 굉장히 밝게 받아들이고, 이게 꼭 말하자면 세상에 조심스럽거나 세상에 미안하거나 항상 조심스럽고 이런 태도가 좀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도 하나의 삶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저는 이제 강선우 의원님 장관님 앞으로의 좀 더 큰 행보를 기대합니다. 예. 근데 이거 딱 한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강선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딩동댕 유치원 사진을 올리면서 딩동댕 유치원에 보면 발달장애 아동을 불쌍하거나 배려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것으로 등장한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제가 딱 올린 걸 보고 제가 그걸 놓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일부 그런 부분들은 늘 부모들이 미안해야 되고 배려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좀 하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자, 강선우 의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투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12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뭐 열심히 질문을 하던데요.
다 못 보셨죠?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0월 3일 날은 좌표로 받았는데 예, 다른 겁니다. 예. 김기현 의원 질문 답변하는 내용 준비가 됐나요? 예, 틀어주십시오.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나 뭐 인공위성이나 보내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북한에 그러면 무기로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앞으로도 정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이것을 아니 정찰하면 안 계엄의 된다고.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아니,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한 의도는 후보자 생각인 거고요. 외환적 수사단에서 밝혀질 겁니다.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습니다. 고고도 정찰은 고고도 되고, 정찰 적어도는 안 되는 정찰 겁니까? 비행도 있습니다. 휴민트도 있고. 그럼 북한의 동향을 탐지 않고 북한이 선임만 믿고 있자 이런 말씀이신구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평화가 선언과 대화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대화와 두 가- 아주 지혜로운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북핵이 이미 벌써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고 그것이 북한의 핵 독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 대화와 선언과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6번의 핵실험 가운데 4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돼야 합니다. 반성부터 선행돼야 그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까? 민주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수를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 한 겁니다.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대포를 쏘지 않을 그렇게 말한 적이 것이라고 하는 없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쏠 한다고 필요가 말씀드려요. 있고 없고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죠. 후보자가 판단합니까? 우리 김정은이 국민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거 딱 보는 순간 게임이 안 된다. 10대 빵 뭐 그런 느낌 들었는데 적어도 저는 김기현 의원이 참 머리는 안 좋은 것 같다. 정우승 변호사님 무인기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걸까요?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충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위법인 거는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인 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국익을 위해서 위법인 사항도 저희가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장관 후보자가 네 불법이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런 질문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답이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몰아세우겠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이제 법인에서 신규 변호사님이 오셨을 때 증인신문할 때 처음에 저렇게 써와요. 그러면 되게 많이 혼을 내거든요. 상대방의 답변을 예상해서 거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전형적인 좀 단순 낮은 질문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현 의원이 정동영 잡으려다가 윤석열 잡았다. 정확한 윤석열이 얘기네. 얼마나 잘못했고 윤석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어떤 위험인지 하고 특히 평양 무역기 침투 지시 관련해서 지금 외환유치험이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간 시점이니까 김기현이 질문할 때마다 정동영 후보가 답변을 하면 사람들은 정동영 후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얼마나 잘못했었는지를 조목조목 상기시켜주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 잘못도 낱낱이 드러났다. 김기현 의문의 1패 이렇게 저는 저는 저거 평가합니다. 보면서 역시 정동영 장관 노련하다. 노련하다는 거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안들을 다 검토해 봤고 여태까지 있던 일을 다 체크해 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준비된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믿음직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김기현 의원하고도 사실 의원 시절부터 약간 인연은 있는데 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머리 나쁘다고? 아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판사를 하셨는지를 왜냐면 판사는요, 상황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걸 잘 못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그 왜, 이분 별명이 하나 있죠? 땅기현?
아니요, 그거 말고. 가가멜? 가가멜. 가가멜. 스머프에, 예.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 제가 오늘 보면서, 야, 정말 가가멜 너무 별명 잘 지었다. 이거 다 이렇게 하고서, 아, 정말 못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스머프한테 당하지. 잼사랑님도요. 바보 가가멜. 리지연님 쭈구리 가가멜 쉐기. 서정현님 버퍼링 기현. 그러고 보니까 정동영 장관님이 스머프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똘똘하니 해가지고. 사실 정말 판사 출신 분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 네. 뭔가 검사나 변호사 출신들은 다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거나 질문을 준비하는 그 연습이 좀 되어 있는데 판사님들께서는 사실 그러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볼 때 하시기 때문에 딱 그때 정도의 그 질문 준비에 머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동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다른 장관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뭐 총리를 한들 부족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 어떤 자리 욕심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만들었던 개성공단이 사라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 마지막 정치 인생을 그걸 다시 좀 복원시키고 남북 관계를 좀 평화적으로 가져다 놓는 것, 여기에 내가 좀 기여하고 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맡았지 뭘 해보겠다 해서 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걸 가지고 뭘 허점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애당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김기현 저럴 때는 나는 질문해서 빼줘 이러는 게 좀 현명한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에 만약 야당 같았다, 민주당 했다, 그럼 원내대표한테 혼납니다, 정말. 어떻게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청문회 준비단이 딱 준비가 되면 정말 상대에 대해서 백전백승 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한때 그렇게 당의 지도부였던 분이 저렇게 준비가 허술하냐.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저거 보면서 너무 창피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12시가 됐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투표 아하.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나왔습니까? 자, 아슬아슬한데요. 1236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누른 분하고 같으시구나. 예. 임명해도 된다 80%, 사퇴해야 한다가 20%. 예.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것이 옳다. 압도적으로 임명해도 된다. 지지하셨네요. 그러면 임명할까요? 대통령님.